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요즘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2023년 들어 최고의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4월이 특히 좋을 거라던 우리 경주마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아떨어지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이 부분 관심들 많으시죠? 저희 대표 기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동곤 과장님, 우리 경주마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 출연했습니다. 한경에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다면서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나와보시니까. 스튜디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그만큼 발전했던 환경이 아닌가. 앞으로 거기 발전된 환경에 맞춰서 저도 같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발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2,500선에 결국 안착을 잘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또 9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둘 다 근 1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를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핵심은 이제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는 네. 그런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또 반도체 2차 전지만 바라보던 이런 시장 뷰에 대해 가지고 또 색다른 또 한 가지를 또 얹어줬다. 말 그대로 재료를 하나 더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이게 또 코스피 시장을 계속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래서 좀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기존에는 한 2,500포인트만 되면 좀 증시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가 2,500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걔네들이 안 좋아지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자동차주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반도체 혼자 2,500을 뚫으려다가 벽을 느껴서 못 뚫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네. 이제 자동차까지 같이 합류를 하면서 조금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던 2,500 벽보다는 조금 더 뚫을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요즘 그렇게 증시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감산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 감산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시황이 최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게임을 이어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러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성장하는 분야가 2차 전지 외에는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에는 제조업 기준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사업 모델 기준이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을 좀 타면서 환율도 계속해서 1,300원대에서 놀고 있는 이유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좀 이제 외국인의 투심을 건드렸다. 말 그대로 6개월 뒤면은 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이런 뷰를 보여줬고요. 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CEO가 나와서 2025년까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장을 할 것이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주마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단 말이죠. 4월 들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들을 다 많이 하셨는데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연준이 돈을 풀면서 이런 흐름들을 다들 예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반기에는 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일단 현재 상황들만 놓고 본다고 치면 저는 조금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삼성전자가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20%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없이 지수가 좋았던 케이스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잠정 실적들이 발표됐을 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YOY 기준으로 거의 95%의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들이 추가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분기,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사파이어 레피지랑 DDR5 매출 효과들이 실적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들이 올라올 것이고 그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하면서 2,500을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돌았던 이슈들 그리고는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많이 좀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 최악은 지났는데 그래서 오를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10월은 항상 증시가 좋았습니다.
11월은 항상 증시가 좋았습니다. 네. 12월에는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산타 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가 상승하면은 그 해 시장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슈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린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에 크게 보면은 이제 5월에 팔고 이제 10월 가을에 사면은 이제 조금 수익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그래서 5월에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5월부터 이제 6월이 되면 좀 더 본격화될 텐데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외신을 찾아보시면은 뭔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이런 채권들 그리고는 은행들에 대한 코코본드 관련돼 가지고도 6월 되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요즘 불확실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돈줄을 좀 이렇게 풀어줘야지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돈줄이 막히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건 또 정치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5월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머니가 매도로 조금 치우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한국이 조정이 클 거냐 그러면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라는 이런 뷰 때문에라도 한국의 조정폭은 조금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증시가 잠깐의 조정 기간은 거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좀 길어지면은 조정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6월에 있다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한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사실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나는 사태가 되고 실제로 2011년에도 있었던 사태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부채 한도가 차고 나서부터는 연준의 TGA 잔고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비상금 형태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TGA 잔고가 연준의 대차자 지표에서 부채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TGA 잔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진을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럼 이 TGA 잔고 소진된다는 얘기는 연준의 대차자 지표에서 순자산이 부채가 줄어들면서 순자산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라고 보는 것이 TGA 잔고와 RRP 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연준의 대차자 지표에서 RRP와 TJ를 뺐을 때 뺐던 잔고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결국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 유동성들이 좀 주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월 달이 됐을 경우 부채 한도 협상들이 타결이 됐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의 TJ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풀고 있는 유동성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하면 역시 이제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 쪽을 꼽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EV9 칭찬하면서 이제 오늘 현기차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도 있었는데 또 4시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현대차가 경기도 화성에다가 8년 동안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터졌거든요. 지금 시간 외에 또 막 주가가 막 크게 뛰고 이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 지금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라고 표현을 하죠. 1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나오는 특징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4조 원을 8년 동안 이제 공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럼 8년 뒤에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은. 근데 오늘 10% 올랐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재료 어떻게 보면 뉴스에 대한 매매라고 보셔야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반응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조 원 투자한다고 바로 막 협력업체들이 수익을 보고 이런 건 아닌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24조 원이 8년 동안에 집행이 되거든요. 1년에 3조 원이고 공장이 당장 내일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현대차가 실적이 지금 좀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실적들이 잘 나올까를 생각을 하면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한 팩트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000만 원에 팔던 차들이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에 팔기 시작을 했다. 숫자는 좀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제품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앞으로의 실적의 중장기 성장성들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반도체 쪽 봄이 온다, 이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몇 가지 또 새로 들어온 소식들에 따르면
일단 수출 얘기요. 지금 4월 들어서 10일까지 수출이 나왔는데 반도체 쪽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전년비는 여전히 반도체 수출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월비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 반도체 회복이 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핵심적인 거는 어제 TSMC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도 2월 대비 3월에 매출이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셋이라고 부르죠.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바일 제품군의 판매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고 조절에 의해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이 좀 조절되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TSMC도 마이너스가 났다. 우리나라의 메모리도 마이너스가 났다. 지금 말 그대로 이쪽 수요가 조금은 안 좋은 바닥을 계속해서 좀 기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D램입니다. 그럼 D램 측면에서 절반은 PC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절반은 또 서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버 같은 경우도 인텔이 올해 상반기가 되면 5월, 6월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파이어 FPGA가 도입된 DDR5가 들어가는 서버가 인도가 될 거다. 이런 플랜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혹은 수출 실적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DDR5가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수출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결국에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1분기 바닥 찍고 우리가 방향성은 회복이 될 거라고 우리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의역을 좀 하자면은 반도체 수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감을 자아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사용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할 때 우리나라 물량의 한 6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홍콩과 중국을 합쳐서 한 60% 정도 되는데 결국 이 중국 쪽의 문제가 잘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슈라고 좀 볼 수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져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갖다 쓸까에 대한 논리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편한 상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 이야기는 크게 좀 신경 쓸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김태형 대표님은 우리가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보다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수요, 뭐 사파이어 레피즈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랑도 같이 좀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3월 기준, 그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전체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얘기를 보여줬지만 지금 국내 기준으로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에서는 1년씩 대기를 해야 됐던 게 지금 뭐 3개월, 2개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K5 같은 경우는 2주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조금 쌓였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생산이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생산이 지연됐던 것도 있지만 지금은 실제로 주변에 이제 좀 알아보시면은 취소하는 고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동산도 걱정하는 이유, 자동차도 걱정하는 이유, 그리고는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 혹은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한 대 100만 원, 200만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핸드셋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조금 또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요 부분 그리고는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집중하면서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반도체 주가는 오늘도 괜찮았잖아요. 지금 6만 5천 원대인가요,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9만 원, 9만 1천 원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매물 벽이라는 게 지금 또 존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분들도 대부분 여쭤보면 한 7만 5천 원대 정도 삼성전자 갖고 계시다는 분들 많던데 이거를 뭐 어떻게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뭐 좀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은 뚫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화의 특성을 좀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급이 많이 과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창고에다 갖다 놨다가 2년 뒤, 3년 뒤에 팔면은 제값을 받고 그때 당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2년 뒤, 3년 뒤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완전 구형 제품이 되기 때문에 완전 가격이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빨리 지금 현재 아무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파는 것이 제일 비싼 가격일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들을 이렇게 막 밀어내고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좀 일치점들을 찾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D램 시장의 점유율들을 살펴보면은 70% 정도 됩니다. 자체 생산 라인들 조절들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파이어 래피드랑 DDR5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DDR4 생산 라인 또 DDR5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 DDR4에 대한 요 생산 양 자체도 일단 조절이 되게 되고요. 그럼 DDR5는 비싼 가격에 팔게 될 거고요. 그리고 DDR5가 DDR4보다 칩 크기가 더 큽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DDR4 똑같은 라인을 생산한다고 치더라도 DDR5는 조금 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급 자체가 자연적으로 더 줄어드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사파이어 래피드장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면은 결국 기업들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들은 네.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이 서버용 CPU죠. 사파이어 래피드 얘기는 2부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하고 미국의 지금 반도체 그 보조금 이슈, 요거도 지금 계속 좀 다뤄봐야 될 이슈인데 TSMC가 이 미국 정부하고 이 칩스법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TSMC가 논의하는 게 좀 더 좀 센 이슈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협상하려고 하면은 협상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대체 불가능한 TSMC가 나서면은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TSMC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조금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협상의 여지가 좀 더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반대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또 공화당이 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 쪽만큼이나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에 중국에 팔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상 중국의 기술력들이 지금 한국 대비 좀 낮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력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업력들이 쌓아놨었고 매해 막대한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라고 예정해 놓고 있는 금액은 50조 원입니다. 네. 이만큼의 기술력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더 많은 자금들을 써야 되고 더 많은 기술력들을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보면은 1년 이상 뒤처져 있다라고 보는 게 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규모의 경제들을 지금 따라잡기에는 네. 다소 좀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죠. 그 제재를 하고 있던 하나의 항목 중 하나가 네덜란드 EUV 장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EUV 장비를 네덜란드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다가 공급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도 15대 정도 갖고 있고요. TSMC가 한 100대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기계가 하나가 한 2천억 정도 해요. 그리고 만드는데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만드는데 1년에 한 40대 정도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이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결국 반도체들을 좀 정교하게 그리고 높은 기술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장비 자체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를 반도체 굴기로 해서 우리나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아주 10년이라는 시간 내에도 사실상 따라잡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전문가분들이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에코프로 얘기인데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영업이익이 좀 못 미치게 나왔거든요. 주가도 그래서 약간 처음에 80만 원 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에코프로 실적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에코프로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상승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기업이면은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실적을 보고 가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여전히 5일선이 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 나왔을 때 50만 원 근처에 왔을 때 아무래도 라운드 피규어 관점에서 50만 원이라는 게 매우 큰 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뭔가 좀 이게 저항선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조금 가기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틀 만에 70만 원대로 뚫렸어요. 말 그대로 50만 원대에서 조금 이제 장기로 있다가 벽을 뚫자마자 바로 올랐어요. 이러면은 지금은 말 그대로 매매의 영역이고요. 50만 원을 뚫었으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까이 보시면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어떻게 보면 상승 직전에 초입을 보시면 24,000원이었고요. 상승할 때가 24만 원. 텐베거를 닦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텐베거라는 용어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되게 많이들 쓰고 있는 용어고요. 지금 에코프로를 제가 한번 봤더니 1월 달에 상승 직전이 1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지금 50만 원을 뚫으면서 모두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100만 원은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차트 매매, 수급 매매 오늘도 빠졌다고 올랐고요. 최근 보시면은 장초에 빠져도 올라옵니다. 매수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팔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오히려 저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매매, 대장주의 역할로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튜브 썸네일이 뭔가 나온 것 같아요.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 PD님이 그런 고민하지 않으실까?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에코프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에코프로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의 성장 속도와 주가의 성장 속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빠르냐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가의 성장 속도가 실적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들을 실적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기엔 이미 좀 전 늦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에코프로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이제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 그리고 하루 어느 정도의 손절치를 정해놓고 목표치가 됐을 때마다 하루에 수익을 확정해 나가고 그리고 목표만큼 하락을 했을 경우 손실을 확정을 하면서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오히려 좀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에코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오르고는 있지만 나도 정말 이 에코프로의 가치를 보고 정말 투자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에코프로의 앞으로 계획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는데 에코프로는 최근에 자회사 IPO를 한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 자회사 IPO가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뒤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자회사가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유사한 사례가 떠오르죠. 카카오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건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증권의 보고서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A 혹은 다른 자회사들의 그런 지분 가치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가 되는 게 에코프로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있고 대장주로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도 2020년, 2021년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IPO를 하고 카카오페이가 IPO를 한다고 함에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그때 수급이 불이 붙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카카오에 물린 분들 그리고는 뭐 예전에 위메이드에 물렸던 분들 그리고는 그분들이 또 에코프로를 지금 살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IPO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자회사 말 그대로 지주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왜 받는지 왜 우리나라는 이중 상장 이슈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뜨겁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야기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의 종목 한번 찾아보죠. 채널 고정. 네, 경주마 시그널 유망주 전문 사냥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팀장님 아침에도 항상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무슨 방송 나오시죠? 개장 방송 나오고 개장 방송. 네. 개장 방송하고 경주마하고 어디가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습니다. 이런 답변은 기대 못했는데 잘 넘어가셨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장님부터. 예. 네, 오늘 뭐 그 대형주 종목들이 대형주 양상 그때 왔다가 좀 보고 있고요. 3월 달부터 사실은 4월 달에는 대형주 양세가 좀 예고가 됐던 것들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해도 금융투자국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더 이상 하방으로 누르기 어렵겠구나. 그럼 지수는 올라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삼성전자가 4월 달에 강합니다. 이게 계속 전통적으로 매년 4월 달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요. 이게 그게 이제 그 1월에서 3월까지 약간 중소형 장세가 진행되고 이제 대형 장세 넘어가는 패턴들이 대부분 4월 달부터 시작되고, 이게 이제 5월 달에 끝나면서 세린 메이가 되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1선을 그전은 계속 맞고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3월 말부터 돌파가 나오면서 4월 달에는 안착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는 또 끌어올리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움직이지 않고 감산 이슈로 먼저 바닥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고가 감소가 되고 이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수급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2,500을 돌파하는 순간에 쇼커버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게 지금 쇼커버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4월 달은 적어도 시장을 즐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대형주 쪽에서의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오늘도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 속출을 했거든요. 대형주 네. 쪽에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형주 장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4월에는 뭐 좋다. 근데 5월에는 세린 메이가 항상 있었다. 네. 요거 이번에도 재현되는 거예요? 좀 우려되는데 그거는. 저도 일단 뭐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5월 정도쯤에 그 단기적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2차 전지에서 나왔던 수급들이 반도체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4월에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형주 양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850, 60을 넘어갔을 때 확실히 좀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자체가 좀 키높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3월 말부터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2,500을 좀 뚫고 넘어가면서 확실히 수급이 좀 탄력적으로 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이번 주에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변화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실히 지금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2차전에서 나왔던 좀 수급들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로 좀 골고루 좀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좀 키 맞추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의 어떤 반란이 좀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 어째서 들어오는 건지 배경이 좀 궁금해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아까 쇼커버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쇼커버링. 네, 2,500이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제 임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감산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공식화했지 않았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확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감산이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러 지금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그 미국의 IRA법 관련 수혜라든가 그 AMPC 관련 이제 수혜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셀 쪽으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적이 여전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은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작년 9월 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4월 달에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1,896억, 어제가 이제 그 7,409억 사가지고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1조 7,642억
걸 샀습니다. 네. 계속 지금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고 펀더멘털도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좀 대형주 쪽에서는 뭐 담아둬야 4월달에 수익성을 고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게 삼성전자를 그냥 딱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 바닥이 이제 PBR로 보통 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PBR이 1.1배 밑에서는 바닥을 형성하는데 지금 올라와서 1.21배 정도 됩니다. 보통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2배 정도 가게 되면 거의 꼭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요. 평균 2.2배인데 2배 넘어가면 꼭지가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배 밑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2배 가서 고점 형성되는데 이제 그 바닥의 이제 그 초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재고가 감소돼서 이익 사이클로 가지 않더라도 보통 이런 그 감산에 시작되게 되면은 저점에서 보통 삼성전자가 한 40%로 올라오는데 제가 그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직원 그 고객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9월 말에 이제 삼성전자랑 그걸 사드렸는데 네. 그 한 22% 지금 올라왔거든요. 매수가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저점에서 40% 되니까 아직 그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절반밖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또 뭐가 많잖아요. 뭐 CPI도 나오고 이런 것들하고 2,500을 사수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2,500은 지금 이제 안착이 성공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 2,500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 뭐 CPI라든지 2,500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너무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에코프로 얘기하실래요? 아니요. 근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지금 2,500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어떤 이제 발표가 좀 나왔었고요. 뭐 네. 이제 내일 CPI부터 시작해서 뭐 FOMC 수업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요 이벤트 나갑니다만 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플러스 이제 실적 시즌까지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지금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안도랠리가 좀 나왔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이번 주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월의 CPI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컨센서스 같은 경우 뭐 4%대를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착륙으로 하냐 연착륙으로 하냐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지수보다는 지표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좀 더 약간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2,500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안착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랑 반도체 덕분에 이제 올라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반대로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안 좋으면은 시장도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 확률은 크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뭐 그 삼성 SDI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LG 화학도 있고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 이런 그 실적도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그 코스닥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관련된 밸류체인 애들 많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반도체 쪽도 지금 칩 메이커뿐만 아니라 소부장 종목들도 좀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고요. 특히 이제 장비 쪽이 워낙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쉽게 무너지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의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서 돌아가는 시기 때문에 쉽게 이제 실적의 우려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빠진다 이런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반도체 쪽의 전망은 저희 하이투자증권 성명서에너리 가장 정확히 잘 맞히는데 네. 비율을 그냥 그 배추농사랑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배터리 쪽은 앞으로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 성장이 더 좋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기차의 그 대량 생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 성장이 더 가풀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2,500을 지지 여부가 아니라 삼성전자만 7만 원 정도 가게 되면은 코스피 2,700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문득 궁금해지는데 아까 우리 김태형 대표님이 네. 에코프로 10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세요? 넘어가죠. 그거. 넘어간다? 네, 훨씬 넘어가죠. 더 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로 진짜 궁금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창환 부장님은 4월에 이제 대형주가 네. 주도하는 흐름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들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3월 달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났던 것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하반 공기 전혀 먹히지 않더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선물을 뭐 1조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금융 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유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것들이 계속 3월 말부터 나타났고 4월 초에도 계속 나타났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지수는 하방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발표까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바닥을 받았고 그리고 바닥에서 1차 저점을 잡았고요. 이제부터는 고객사의 재고 감소에 의한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그 다음은 그 재고 감소 이후에 업황이 회복되고 실적으로 연결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의 사이클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다,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뭐 그냥 잘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수익률 게임에서는 물론 이제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랠리에 쫓아가기 어려운 분들은 굳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동참하는 거는 이렇게 뭐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담된다 할 때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가라. 지금 대형주의 흐름이 앞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일단은 뭐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네. 뭐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이제 어떤 코로나 때 좀 랠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기관과 제가 볼 때 외국인의 좀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앞에서 좀 쇼커버링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코스피 지금 200선에 있는 좀 쇼커버링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 2차 전지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일단 뭐 제약바이오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쇼커버링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에 분명히 수급은 있습니다만 쇼커버링이 좀 시작된다고 하면 또 개인의 매수에서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은 저는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주목해 봐야 될 대형주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대형주들이 이렇게 갈 줄은 모르고 네. 그 섹터별로 대형주들 좀 뽑아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뭐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LG 그 삼성 SDI를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광물 쪽에서는 그 LG 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보는데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점 대비해서 한 9% 올라왔는데 네. 본주는 20% 넘게 올랐으니까 우선주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기아차 좋게 봤는데 오늘 좀 재료 나오면서 올라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좀 쇼커버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쪽도 지금 상승하는 게 이제 쇼커버 유입 가능성이 높아서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자리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윤여민 팀장님은 이 중에서도 이 대형주 중에서도 네. 반도체 네.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축으로 저는 이제 좀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보면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서 좀 IT로 묶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도 섹터가 여러 개가 좀 있는 상황인데 뭐 네. 처음에는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좀 팹리스 쪽 관련된 쪽에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소분야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에서 여러 번 좀 언급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감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감산 관련된 이슈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예측하기로는 DDR4 라인을 정리를 하고 DDR5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익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또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에서 흔들리는 수급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면서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좀 종목으로서 반도체 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대략 한 7만 원 중반 정도 이럴 때 들고 계신 분들이나 하이닉스 뭐 9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뭐 연 말까지 쭉 들고 가면 좀 수익을 내거나 이럴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9만 원대면 지금 얼추 가격 지금 9만 1천 원대니까. 네. 좀 가져가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초입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되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서 EPS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막 하이닉스가 그때는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을 좀 더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업황이 회복돼서 기업들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쪽에서는 그때는 하이닉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하이닉스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둘 다 아직까지 좀 팔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그 칩 메이커 업체들은 반드시 이제 그 PER로 보면 안 되고요. 네. PBR 밴드로 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올라왔지만 PBR이 1.2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낮은 편이고 고점은 항상 칩 메이커들이 2배가 넘어갔을 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고 다시 주의하실 점은 그 반도체 종목도 투자하실 때는 최소 투자 기간 1년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거 짧으면 짧을수록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SK 하이닉스 제일 많이 물려 계신 평균 가격이 11만 원이었네요. 11만 원도 갈 수 있겠죠? 네, 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어쨌거나 감산 이슈를 쏘아 올려서 지금 뭐 미국까지도 이 여파가 미친 것 같아요. 마이크론 주가 간밤에 8% 올랐는데 정작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반도체주로서 꼭 삼성전자를 택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만 네.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이자 또 지수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약간 세 가지 측면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서 보긴 합니다만 매매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뭐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초반에선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7만 원 가까우면 좀 매도를 하시는 약간 박스권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좀 튼튼하고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2000년에 남의 어떻게 보면 보유하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 잘 갈 때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매매를 좀 권장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SK하이닉스가 좀 더 베타가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좀 더 방망이를 좀 길게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한 좀 높게 보시면서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보시면서 오히려 이제 대형주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낮지 않나라는 좀 제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박스권 매매, SK하이닉스는 좀 이렇게 길게 수익으로 좀 가져가는 그 매매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 지금 동면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인데 앞서서도 우리가 인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게 오늘 아마 반도체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사파이어 래피즈 서버용 CPU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일단은 5월에 아무래도 네. 대량 생산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제품 같은 경우는 나왔죠. 특히 이제 이 개인용 PC 쪽은 나왔는데 네. 이제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생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5월에 지금 램프업에 대한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3월 말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이제 DDR4에서 DDR5의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실적 자체가 그래도 2분기에서 4분기에는 찍힐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CPU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네. 뭐 올해 지금 사파이어 FPGA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좀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저는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메모리가 최근에는 뭐 이제 AI 관련된 쪽부터 해서 좀 약간 다양하게 좀 메모리 자체가 형태가 변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DDR5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라인 자체를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2025년에는 뭐 그래나이트 래피즈 이렇게 네.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그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네. 2024년도에 나오고요. 24년이에요. 예, 지금 이제 그 사파이어 에피지 정식 명칭이 그 제온 4세대 스케일러블이고요. 올해 이제 그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옵니다. 올해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예, 사파이어 레피즈 다음이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오고 네. 내년 상반기에 시에라 포레스트라는 제품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나이트 레피즈는 2024년도 되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그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라고 또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쭉 나오고요. 네. 근데 요거 그 사파이어 레피드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까지 한 추가 신제품 4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인텔 그 서버용 신제품이 나온 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고객사들의 재고가 이제 감소가 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체 수요가 빨리 발생해 줘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반도체 수요가 더 안 좋은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사들의 이제 신규 수요와 재고를 빨리 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5월달에 재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벌써부터 지금 DDR5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장주로 예끼는 아비코전자 벌써부터 급등하고 있고, 뭐 TLB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메모리 매출 비중이 90% 넘어가다 보니까 TLB도 급등했고, 또 ISC 이런 데 DDR5 관련 종목들도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런 그 소부장 종목들을 잘 안 하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수익률을 쫓아간다면 당연히 소부장 종목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DDR5는 한 투자를 해야 되는 한 축이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팹리스에게 어떤 팹리스 이렇게 불리고 있는 ARM 있죠, ARM. 네. 여기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뉴욕에 지금 상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시기는 뭐 4월 말에서 5월 초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ARM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평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알기로 1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좀 10조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결국은 좀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팹리스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TSMC 간의 어떤 지금 싸움이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ARM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칩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이걸 공급하는 회사 자체도 ASP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단에서 봤을 때도 좀 이제 뭐 이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ARM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봐야 할 좀 반도체 섹터의 좀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도체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임 팀장님? 일단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쪽은 이제 오사트, 좀 후공정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먼저 대장주로 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2등주로서 봐야 할 것이 좀 두산 테스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산이 이제 인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두산이 보통 중공업 분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신사업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두산 그룹에 좀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지난해 상당히 좀 준수했죠. 특히 영업이익은 67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뭐 24% 이상 영업이익률을 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준수한 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 상당히 좀 발군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캐파 같은 경우도 뭐 2021년 대비해서 작년에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캐파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또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전 옵사스 쪽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하나마이크론, 또 두산 테스나 정도를 좀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증권사 CMA 계좌 자금이 반년 새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좀 상황 봐서 주식에 좀 뛰어들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금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게 증시에 있습니다. 바로 가능성입니다. 도전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경주마,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